아휴, 답답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예요? 시대가 뭐 책 보는 시대인가 뭐 다 휴대폰으로 뭐다 이렇게 다 찾아갖고 뭐하고 약주책도 그렇고 고생한 보람도 없고 자기 딴에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찍으러 다니고 뭐하고 경비하고 뭐하고 해봐야 저 책 팔아갖고 손해 많이 봤어요 저거. 형설 씨가 책에 휘감겨 있는 동안 동생 형용 씨는 겨울 약초를 손질하느라 바쁘다. 월동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 계절인 것이다. 이거 다 씻어야 되고 저쪽에 또 잔대도 씻어야 되고. 하필 이럴 때 딴짓을 하는 형 때문에 부하가 치미는 형용 씨. 이거 썰어갖고 지금 씻어갖고 썰어갖고 다 말려야 돼. 지금 일이 엄청 많은데. 아 힘들어. 아휴. 원고 쓰고 사진 찍느라 오전 시간을 다 보내고 해가 중천에 떠서야 집을 나선다. 그런데 가게는 안 가고 또 샛길로 빠지는 형설 씨. 계세요. 아이고 형님이 예, 안녕하세요. 아랫집 유수엄 할머니네 집이다. 버섯 설정 가셨는데. 아이 먼저 콜레 쪼가 잘 먹었는데 뭐 쪼가 좋아. 아닙니다. 조금 가셨어요. 먹고서는 몸이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세요. 고마워. 예. 잘 먹을게. 예. 걔네들 따라놨어. 예. 잘 계세요. 다음에 뵐게요. 누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형설 씨. 지난번 들인 영지버섯이 떨어질 때가 된 것 같아 들른 것이다. 동네 어르신이고 또 어머니하고 친하고 그 할머니도 좀 몸이 안 좋고 또 그 아드님도 건강 좀 안 좋아요. 새벽부터 서둘러 책 진도도 어느 정도 나갔고 나물 사진도 찍었고 이웃집 들러서 버섯도 드렸고 나름 보람찬 시간을 보내고 느긋하게 출근한 형설 씨. 그런데 가게 문을 열자마자 분위기가 좀 쎄하다. 대답은커녕 본 척도 않는 동생 형용 씨. 그동안 책 쓴다며 가게 일에서 발을 한 발씩 빼는 형이 못마땅했는데 오늘은 정말 폭발 직전까지 온 것이다. 눈치껏 뭐라도 하려고 했더니 나도 내가 좀 해야 돼. 내년에 들어갈 거 아니야? 아니. 쉽게 나가야 돼. 자신이 잘못한 것도 있고 하니 동생에게 뭐라 할 수도 없는 노릇. 이럴 땐 알아서 처신해야 한다. 참는 동생과 눈치 보는 형. 가게 안에 어색한 공기가 흐른다. 그날 오후 형제는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쳤다.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오셨어요? 네. 애들 어디 있어? 주쪽 안에 들어갔어. 노석순 여사는 5남매를 뒀는데 하나뿐인 딸은 경기도 안산에 살고 사형제는 이 근처에 산다. 형제들은 얼굴도 보고 홀로 된 아들과 사느라 80이 되도록 부엌 일을 하시는 노석순 여사를 쉬게 할 겸 자주 모인다. 그런데 오후 내내 신경전을 했던 형제는 아직 앙금이 가시지 않은 모양. 미묘한 어색함이 감돈다. 이 와중에 자식들 챙기느라 바쁜 노석순 여사. 야 우리 애기 많이 먹어. 나이가 50인데 애기. 엄마가 사주니까 더 맛있어요. 많이 먹어. 예. 왜 형님만 사주고 나는 안 사죠? 너 말 안 들으면 안 사지. 어머니가 농담으로 말씀하신 걸 알지만 마음이 쓰이는 형설 씨. 아침 일 때문에 제발이 저리는 것이다. 야 소고기 먹어. 내가 짜먹어야지. 삐졌다. 그런데 말 안 들으면 삐지는 뭘 삐져요? 말 안 들으면. 어머니에게나 동생에게나 미안할 게 많아 주눅이 드는 요즘이다. 어렸을 때는 뭐 고기가 뭐야 저기 그때 엄마 그 도토리 있잖아요. 도토리 그 삶아갖고 우리 따갖고 설탕 조금 넣고 지금 최고급으로 들어간다 그게. 뭐 최고급이었어. 집이 지어다 놓은 거 있으면 내가 해줄게 그럼 한번 먹어봐. 먹으러 와. 엄마 지금 해놓고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먹으러 가면 자식들 모인 김에 어머니가 큰아들에게 당부의 말을 꺼낸다. 아니 형이면 얘들이 산에 못 가게는 못하지만은 위험한데 일은 하지 말라고 좀 일러. 내가 말을 듣지를 않아. 아 나도 산에 가야 되는데
그럼 언제 시간 날 때 같이 가지 뭐. 그래 같이 가자. 삼양지가 뭔지라고야. 다 산만 갔어. 응? 어른들은 알아서 조심하고 잘 다니니까. 큰아들까지 합세해 산 얘기에 신난 형제들. 괜히 얘기 꺼냈다 본전도 못 건진 어머니 걱정만 늘었다. 다음 날 하루 종일 형제가 정신없이 바쁘다. 산양삼을 포장해 오늘 중에 배달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 눈코 뜰 새 없는 와중에 정적을 깨는 전화벨 소리. 지난주 넘겨드려야 되는데 근데 거의 다 마무리됐거든요. 형설 씨의 책을 내기로 한 출판사다. 모니터 네 이거 마무리해야 돼. 아니, 이거 두 개랑 아이 그냥 이제 빨리 하라고. 나 이거 해야 되고 지금 깜깜하잖아. 지금 배달도 가야 되고. 동생이 하는 말은 들리지도 않는 모양이다. 결국 형은 책상을 떠나지 못했고 동생은 혼자서 영지버섯 자르고 산양삼 포장까지 마쳤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한 건지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오는 건지 형용 씨는 별 내색이 없다. 이번 책 작업에 공을 들이는 형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출판사와 한 약속을 중시하는 것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그 뒷바라지를 왜 자신이 다 해야 하는지 형용 씨는 우라가 치민다. 대구까지 가야 되는데. 대구요? 예. 아니 자기가 가기로 해놓고 책 써야 된다고 뭐 아까 전에 뭐 갑자기 뭐 어제 넘겼어야 되는데 못 넘겼다고 뭐 그러면서 또 가라고 그래. 좀 열받아. 대구까지 가는 데만 3시간 반. 기나긴 여정이 될 것이다. 혼자 종종걸음치던 동생이 대구로 출발했건만 형설 씨는 내다보지도 않고 지필산매경이다. 원고는 다 써놨는데 생도 사진이 없네. 원고도 사진도 모두 직접 하다 보니 챙길 게 많은 것이다. 다음 날, 날이 밝기 무섭게 형설 씨는 바닷가를 거닐고 있다. 모자란 약초 나물 사진을 찍기 위해서다. 책에 들어갈 쇠무릎은 물론 해곡이나 갯사자같이 바닷가에 사는 약초 사진도 담아둘 생각이다. 어차피 동생이 대구 출장을 가서 잔소리할 사람도 없겠다. 형설 씨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진을 찍는다. 그런데 형설 씨가 바닷가에 있는 그 시각, 동생 형용 씨는 대구에서 돌아왔다. 아직 안 왔네. 몇 시인데 아직도 안 했어. 참. 당연히 와 있을 줄 알았던 형이 없으니 짜증이 밀려온다. 밤새도록 운전하고 멀리 갔다가 출장 갔다 왔는데 아직도 안 왔네. 아유 연탄은 살아있네 그래도. 아유 일찍 오지 참. 아유. 어제 물건을 준비해서 배달까지 다녀오느라 미뤄둔 일을 형 혼자 하고 있을까 싶은 마음에 서둘러 돌아왔건만. 전화 안 받고 뭐하지 이거. 또 어디 가서 뭐하는지 모르겠네. 겨울이 오기 전에 가공을 해둬야 한다고 했던 단풍마와 잔대를 다시 써낸 형용 씨. 혼자 하기엔 쉽지 않은 양인데도 일을 쌓아두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기어이 약초 손질을 다 하고야 만 것이다. 지금 6시간 동안 혼자서 이거. 아휴. 날이 더 추워지면 물 작업을 하기도 어렵거니와 혹시 약초가 얼기라도 하면 큰일이기 때문에 계획을 미룰 수도 없다. 썰어낸 약초는 건조기로 옮겨 말리는데 혼자서 하려다 보니 기계를 껐다 켜다 반복하며 일을 진행한다. 더디고 고된 작업이다. 원래 둘이서 하면 뭐 1시간 걸린다.
혼자서 하면 한 3시간, 4시간 걸리는 거예요. 이거. 며칠 전부터 형한테 쌓이고 쌓인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다. 신나게 사진을 찍고 나니 점심도 한참 지난 시간. 형설 씨는 그제야 출근을 한다. 얘 왔네. 출장 갔으면 늦었을 텐데. 잠만 자고 바로 올랐네. 대구 출장을 대신 가게 한 것도 미안한데 출근까지 늦었으니 민망해진 형설 씨. 그런데 별 생각 없던 형과 달리 형영 씨는 폭발 직전이다. 언제 왔나? 어디 갔다 가면 전화도 안 받고. 어제 뭐 출장 가서 그냥 다가올 줄 알았어. 자고 늦게 올 줄 알았대. 당연히 내가 어디 출장을 나가면 홍수령이 당연히 일찍 나와 있어야지. 뭐 지금 몇 시인데 이제 오늘 뭐 오나 별로 할 일도 없고 해서 별로 할 일이 없기 왜 없나 지금. 뭐 맨날 그 조금밖에 없다는데 어제 그때 말하면 그 단풍마하고 단풍마 6자루인가 7자루 왔고 막 그거하고 다 씻고 혼자 다 하는 거 다 그럼. 어제 안 내려왔으니까 나는 어제 그 물건들이 안 내려왔으니까 조금 여유를 부린 건데. 택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게 일이 먼저라고 생각을 좀 해주라고. 아 그래 알았어. 그만하자. 아 참. 맨날 뭐 얘기만 그만하자고. 동생 말 틀린 것 하나 없어 반박은 못했지만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다. 웬 성질이 저리 급한지 형설 씨도 불만이다. 서둘러서 할 일도 아닌데 오면 같이 하면 되지. 끓어오르는 속을 누르면서도 원고를 부여잡고 있는 형설 씨. 마감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형용 씨가 보기엔 최근 그동안 돈 안 되는 일만 골라 하던 형이 선택한 가장 어이없는 일이다. 아휴 답답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예요. 시대가 뭐 책 보는 시대인가 뭐 휴대폰으로 뭐다 이렇게 찾아갖고 뭐하고 약주책도 그렇고 고생한 보람도 없고 자기 딴에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찍으러 다니고 뭐하고 경비하고 뭐하고 해봐야 저 책 팔아갖고 손해 많이 봤어요 저거. 같은 시각. 어머니는 아침상 무르고부터 부엌에서 종종거리고 있다. 우리 막내 아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노석순 여사표 도토리 범벅이다. 물을 갈아 끓이기를 12번은 해야 도토리가 익고 냄새도 빠진다. 익은 도토리에 설탕을 넣어 빻아 만든 것. 먹을 것이 없던 시절 할 수 없이 먹던 거친 음식이다. 그게 그렇게 맛있었다니 뭐. 이제 안 먹은 게 먹고 싶은 거죠. 별다른 재료도 없고 장식도 없다. 오로지 엄마의 정성만으로 만든 음식이 도토리 범벅이다. 노석순 여사가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게 거의 30년 전. 막내 아들 형용 씨가 며칠 전부터 먹고 싶다 했으니 안 해줄 수가 없다. 바쁜데 내가 가서 봐야지. 좋아할 아들 얼굴이 보고 싶어 마음이 급해진다. 버스를 타니 돌아 1시간이나 걸려 가게에 도착한 어머니. 그런데 엄마 어쩐 일로 오셨어요? 응, 나 이거 갖다 주러 왔지. 아이고 먹고 싶다 그랬어. 응? 이건 뭘? 이런 게 다 먹고 싶어. 바쁘다고 안 오니 갖고 왔지. 제가 갈 텐데요. 뭔데 엄마 뭐로 오셔갖고 이거 몸도 좀 불편하시면서. 아들들 반응이 영 심상치 않다. 엄마를 봐도 도토리 범벅을 봐도 힘들어. 자기들끼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는 것 같다. 보내달라고 뭐 보내셨나? 보냈어. 주고받는 말투에서도 가시가 느껴진다. 여기를 싸웠어 둘이? 예? 싸웠어? 뭐 싸우긴. 싸울 일이 있어요. 싸우지. 지금 좀 바빠서 그러니까. 안 싸웠다고요. 걱정 안 하셔도 돼. 우리가 뭐 애들인가 싸우게. 내가 딱 아니 뭐 싸웠으면 뭐 딱 싸웠으면 보면 표시가 알아. 있나? 딱 보면 알아. 뭐 싸웠으면 뭐 표시가 그럼 있어? 안 싸웠으면 둘이 악수해봐. 뭐 악수하지. 악수하지 마. 일봐 이거 먹어봐. 애쓰고 해갖고 왔구만 먹지도 않고 그것다 픽 놔두고. 마음은 안 풀렸지만 어머니 앞에서 아닌 척하며 먹자니 맛도 잘 모르겠다. 엄마 눈엔 아직 10살짜리 사내 녀석들. 이래저래 걱정이다. 다음 날 아침. 비록 엄마 때문에 억지 춘향으로 하긴 했지만 화해의 악수도 나눈 형제. 그런데 아직도 공기가 무겁다.
형설 씨가 형답게 먼저 분위기를 깨는데 야, 밥 먹어야지. 뭐 이거 먹어. 난 됐어. 싫다고 튕기긴 하지만 말투가 누그러든 형용 씨. 형설 씨가 보기엔 확실히 동생 마음이 풀리기 시작한 것 같다. 이럴 땐 기회를 잘 잡아야 원만하게 화해를 할 수 있다. 게다가 누가 봐도 자신이 잘못한 상황이 아니던가. 고기를 듬뿍 넣어 끓인 김치찌개. 동생이 좋아하는 메뉴다. 내친 김에 상까지 차리는 형. 안 보는 척하지만 형이 신경 쓰이는 형용 씨. 빨리 와. 나 안 먹는다니까 차렸네. 형이 하는 걸 보고 있자니 더 화를 낼 수도 없는 형용 씨. 웬 요리를 다 야. 야, 이거 먹고 써먹어. 냉정히 말하면 책쓰기는 형설 씨가 좋아서 하는 일종의 취미다. 동생이 양보해야 할 이유가 없다. 미안했다. 다음부터 전화하고 다닐게. 가게 일이 바쁘다 보니까 내가 좀 짜증이 났어. 그러니까 좀 동생도 좀 이해하고. 야, 어떠냐? 맛있네. 아, 이거 김치 만든 국거리거든요. 이거 엄청 맛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맛있네. 그 고기에 맛없어 보이네. 고기는 엄청 맛없어 보여. 이건 맛있네. 형제 싸움도 칼로 물베기다. 김치찌개 한 그릇에 냉기가 녹고 난 그날 오후.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잘 지내시죠? 아, 예. 아유, 아이고, 몸이 그렇게 안 좋으셔서 어떻게 하나. 참. 예, 많이 힘드시겠네. 빨리 약을 쓰셔야 되겠구나. 아직 해가 지려면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산에 한번 가보죠, 뭐. 예, 걱정 마십시오.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뭔데? 기관지가 좀 상당히 안 좋대. 급성이라네. 그래서 뭐 산더덕을 요즘 해도 짧은데 뭐 오늘 내일 붙여달라면 그거 되나? 2시가 다 돼가는데 시간상으로 오늘 빨리 어두워질 텐데 겨울이. 그렇죠. 이 사람이 굉장히 급한가 봐. 모레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잡지. 20년 동안 입이 닳도록 잔소리를 했건만 형은 달라지지 않는다. 몰라, 준비를 해보자. 준비를 해보고 그래. 일단 준비를 해봐. 나도 좀 안타깝고 뭐 막 그래. 근데 이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 그래야 되는데 거절을 맨날 못 하니까 내가 그건 나도 힘들. 투덜대면서도 형이 하자고 하면 따르고 도와주는 동생도 20년간 변함없이 든든하다. 이번 산행은 가게와 가까운 민둥산의 다른 능선을 따라가기로 했다. 야생 더덕은 해발 1000m 이상, 70도 이상 경사진 비탈에서 자란다.